결국 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능력 하나만 기른다면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이 정도면 사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꼭 한번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 좋아하는 일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리해보아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는 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할까요?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잘 지내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행복하니까요. 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인데 좀 더 디테일한 제 의견을 말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서 이 능력치를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은 나를 아는 과정이죠. 어떨 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질 수도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취미, 관계 등은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직업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취미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관계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등은 모두 나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능력 하나만 기른다면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능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막 일부터 관계부터 막 취향까지 모든 걸 샅샅이 뒤져서 내 삶을 모조리 좋아하는 걸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가능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 삶의 일정 부분,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다 알겠는데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요? 나는 좋아하는 거를 찾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좋아하는 걸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사실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이 정답이죠. 많은 경험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한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엄청 많대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은 이것저것 해봐서 그런지 자꾸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다? 좋아하는 것은 결국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가지 일을 해보는데 그 100가지 중에 좋아하는 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뻔하잖아요.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르지만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나는 행동을 잘 못하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큰 경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생기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마음의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유독 시도하는 것이 적고 시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이유를 잘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거죠. 아, 나는 원래 그림 못 그려. 똥손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림 어렵다더라.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녀. 뭐 이렇게 취미나 직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좋아하는 것을 시도해 볼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 안 하는 행동력 저 내면에는 새로운 것을 하는 두려움 아니면 시도해보지 않아서 오는 불안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 되게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고 진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야. 그림 학원 다닐 돈이 없어. 나는 진짜 돈만 있으면 그림 학원 다닐 건데, 그림 배울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야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검색이라도 해서 나는 그려보겠다. 집에서 책을 사서 따라해보겠다. 아니면은 주변 잘 그린 친구한테 뭐 샤바샤바에서 재능 교환해서 그림을 배워보겠다. 라는 식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힘보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외부의 환경을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A와 B라는 사람이 대학생인데 같은 과 학생이라고 칠게요. 같은 과 학생인 A와 B가 둘 다 휴학을 하고 싶어요. 휴학을 하고 둘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엄청 심하게 반대하세요. 둘 다 엄청 반대하는 상황에서 A, B는 똑같은 선택을 내릴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A라는 친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냅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결국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떠나요. 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낼 거야 라는 좀 신념이 강한 거죠. 근데 B같이 자기의 약간 성취력이나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부 핑계를 대요. 나는 진짜 여행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 갔어 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그냥 선택하지 않고 강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지보다 주어진 선택지, 외부 환경들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선택지를 확신이 없어서 따라가는 것을 이게 현실적이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 아니면 현실적이라는 말이 이런 분들에게 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두 단어는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야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공부라는 게 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공부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자율적인 성인이고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대신 그만큼 책임이 늘었지만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되게 핑계를 대기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해낼 수 있고 외부의 환경, 외부의 핑계나 사회적인 압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믿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30살이니까 뭐 해야 돼. 나는 벌써 25, 나는 졸업반이라서 나 지금 그거 못하고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난 지금 벌써 나이가 35인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 새로운 것을 하겠어. 난 지금 너무 늦었어. 약간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도 부유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성별에 대해서도 부유하는 말들이 많고 그냥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맞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상황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해야지 외부의 환경대로 휩쓸리다 보면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던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좋아하는 것을 왜 찾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도 능력이고 이 능력은 키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키워야 하는가? 이 능력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근데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좋아하는 것은 경험을 많이 해보면 된다. 근데 이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에 어떤 안 좋은 사고관이 있을 수 있나?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아서 외부 상황을 너무 크게 봐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번외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놀랍도록 하고 싶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서 어떤 과에 진학하긴 했는데 너무 할 수 있는 게 제약하다 보니까 생각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없었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은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게 이런 사고방식을 좀 없애고 내 힘을 믿고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서 점점 더 쏟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능력 자체를 키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좋아하는 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단단한 깨달음의 단깨였습니다. 이건 단깨의 첫 영상인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보면 더 반가울 거예요.